대표 강연 토크쇼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아주 독특하게 소나기 문을 아마 화려하게 열어 보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이죠. 마음껏 저를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찍으세요. 지금 찍으라고 때 찍어야 돼. 이렇게 마음껏. 저도 찍을 거야. 어떤 사람이 왔나?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사진을 이렇게 찍을 시간을 드린다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오늘 소나기는 말이죠. 이 스마트폰이 가진 아찔한 위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로버트 씨는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그 SNS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이게 연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매번 봐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이렇게 스마트폰 손에 쥐고 계시는지요? 몰라요. 배터리 보니까 배터리 한 7시간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2번 플러스 알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가르치는데 2번은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예, 배터리도 갈고 또 한 번 더 갈고 그러니까 한 2번 반. 아니 그거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약간 이거 중독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십니까? 아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중독이겠습니까? 지금도 저 스마트폰이 일단 없으니까 굉장히 손을 떨고 계시네. 손을 떨고 계시네. 네. 제가 조금 긴장돼요 지금. 이게 말이죠. 손바닥 안에 세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이 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위험한지 어른들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장희 소장의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또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 스마트 기기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하는 뇌를 죽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과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남편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인 내 얼굴 쳐다도 안 보고요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주고요 맨날 침대에 앉아서 이 짓만 하고 있어요. 한 아빠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지방 멀리 발령이 났대요. 4시간씩 운전해서 서울 오신답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2자녀가 있는데 이 2자녀는 주말 내내 아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본대요. 이거 쳐다보느라고. 우리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면서 엄마, 아빠, 형제가 가족이 아니라 이것이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갈등도 많아지고 있죠.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뭘 시킬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럼 아이들은 대답은 응 그러는데 엉덩이는 떼지 않아요. 그럼 엄마는 똑같은 말을 5번, 6번 하게 되죠. 5번, 6번 말할 때도 첫 번째 말할 때처럼 엄마 입에서 고상하게 말이 나갈까요? 예, 이 내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딸려 나와요. 아이들의 눈과 귀가 가족, 엄마 아빠가 아닌 스마트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엄마들 너무너무 지금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엄마들 속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몇 가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레고나 이런 걸 갖고 놀았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됐고 이 디지털 장난감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장난감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형이나 장난감과 달리 이 스마트 기기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와 스마트 기기를 갖고 놀 때 아이들 노는 모습이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를까요? 입 모양이 달라요. 장난감이나 인형을 갖고 놀 때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쭝얼거리면서 놉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갖고 놀 때는 쭝얼거리지 않죠. 이 쭝얼거리면서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뇌는 비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랑 달리 그렇게 창조적 사고를 하도록 뇌가 발달되어 있는가? 이 연구의 결론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3살부터 13살까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암송을 시킨답니다. 그걸 암송해야 되니까 계속 중얼중얼 그 중얼거리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그들의 뇌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연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는 쭝얼거리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자꾸 아이들 눈에다 스마트폰 뒤밀어요? 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것을 잡고 있으면 입을 놀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뇌 발달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유모차용 스마트폰 거치대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유모차 타고 나가면 정말 나비를 보면서 쭝얼거리고 바람결을 느끼면서 쭝얼거려야 되는데 이러고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이들의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언어 발달이 안 되고 사고력 발달이 안 되는데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왜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편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시비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힘을 키워야 될 나이죠. 그런데 빠르고 편하고 쉽다고 이걸 자꾸 주면 아이들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 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쪽 그룹은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게 했어요. 한쪽 그룹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직접 숙제를 하게 했어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답률이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숙제를 했지만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 했을까요? 손가락 놀이만 한 거예요. 클릭. 그런데 책을 읽은 아이들 볼까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해야 되겠죠? 읽은 책을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요약하려면 또 열심히 또 사고해야지 요약 정리가 되겠죠? 그것을 또 글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이 머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정답률이 75%. 여러분 뇌지도를 보면요. 이 사람의 전두엽의 뇌신경은 30%는 양손으로 연결돼 있고 25%는 입으로 연결돼 있고 15%는 양발로 연결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70%의 뇌신경이 손과 입과 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학년짜리 아이가 친구들 4명을 데려와서 5명이 집에서 놀아요. 근데 5명이 다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럼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이제 무슨 말부터 할까요? 우리 뭐하고 재밌게 놀까? 자 어디를 쓰고 있다고요? 예, 전두엽 생각하는 뇌를 쓰는 거예요. 재밌게 놀려면 생각 많이 해야 되죠. 한 10분 지났어요. 이 아이들 지금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엄청 시끄러워요. 무슨 뜻이에요?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70%의 사고하는 뇌를 지금 자극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5명이 전부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10분 지났어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지 않아요. 손과 입과 발을 놀리지 않아요. 왜? 얘가 다 해주니까. 얘가 많은 역할을 하면 할수록 나의 역할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사고하는 뇌를 죽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으면 책은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손에 잡으면요 책 못 봐요.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얼마냐면 상장했을 때 시가가 172조 원. 와. 이 책을 만든 친구가 저커버그라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저커버그는 어떻게 그런 뇌를 갖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쭝얼거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은 정숙 이렇게 써 있지만 유대인의 도서관은 두세 명이 앉아서 늘 토론하도록 도서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기 위해서도 스마트폰을 치워야 되지만 스마트폰을 치우고 심심하게 만들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아와서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죠? 스마트폰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빠가 10분만 안 들은 척하고 버티면 아이는 벌써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창의력, 창조적 잠재력은 심심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그거예요. 그게 창의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잡고 있으면 이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는 스마트폰보다는 전화 문자가 되는 투지폰을 쓰게 해라. 투지폰을 써라.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와서 그러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나만 카톡이 안 되는 꾸진 핸드폰이잖아. 나 지금 왕따 되고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왕따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세요. 자신의 힘을 키워서 저커버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준의 그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그 완전히 이 SNS 사이트에 중독돼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 샤워하면서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고 새벽 2시, 3시, 4시에도 한 번씩 봐요. 로버트 할리 씨도 좀 고쳐셔야 될 것 같아요. 로버트 할리 씨하고 같이 입원하시면 돼요. 신체적도 불평. 아유, 그거는.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 듣고 보니까 말이죠. 조금 심각한 생각도 들고. 로버트 할리 씨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미있게 들었어요. 네. 재미있게 들었고, 예.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예요. 네. 저는 문제 아니고, 예. 걱정이 은근히 되기는 하죠. 예, 네. 걱정되지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수구리족이 있다 그래요. 수구리족. 이렇게 전부 수구리고 이런. 언제가 제가 이제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이제 지하철 타고 저기 이제 이동을 하면서 네. 지하철의 안에 풍경을 한번 봤어요. 네. 책을 읽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발견했어요. 네, 그거 너무- 저였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저 스마트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뭐 이거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인들끼리 마주보고도 수구립니다. 수구리고 같이 거기 문자 대화가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집에서 엄마랑 딸하고 대화할 때도 뭐 네. 엄마 물 갖다 줘. 그러니까 방에 있으면서 네. 자기가 물 가지러 가는데 귀찮으니까 카톡으로 엄마한테 엄마 거기 엄마 주방에 있거든요. 그럼 엄마 또 그걸 보고 갖다 줘요. 그 중요한 건 엄마가 카톡을 안 하시면 네. 얘가 그걸 보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안 할 텐데 네. 엄마도 사실은 염려된다 하면서도 맞장구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 저 스마트폰 중독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네. 숫자 이런 게 통계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국가에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통계를 발표하세요. 네. 퍼센테이지를 보면 네. 사실 지금 중학생들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연령대별로 보면. 중학생들은 거의 30%예요, 중독률이. 네. 그 얘기는 10명 중에 3명, 4명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성인들은 대략 한 9% 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강연하시고 나서 저기 그 아이들한테 항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그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댓글 단 걸 보니까 네. 이 아저씨 강의를 엄마가 듣고 스마트폰 뺏겼다, 해지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강의 듣고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는 아이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네. 예. 로버트 할리 씨는 뭐 로버트 할리 씨 자체가 문제가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뭐 아빠는 뭐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그 항변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빠는 문제 아니고 엄마는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의 엄마도 매 순간마다 그 요리할 때도 계속 요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폰 보는 거예요. 와이프도 문제고 아이들 문제고 아빠는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럼 저희 소나기가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네. 자,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과사전 같은 거요? 친구, 휴식처, 공기, 생명줄, 꿀. 12시간 거의 맨날 계속 하루 태반을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종일 붙잡을 때 많아요. 짜증나요. 완전 충격. 굉장히 기분 나쁘죠. 좀 우울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공기계 사서라도 할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뭐 잠깐 봤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일단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대화되지요. 검색되지요. 게임 되지요. TV. TV 되지요. 숙제도 할 수 있죠. 숙제 되죠. 야동 누가 감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별의별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서들 헤어나기가 참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 위험이 조금 높은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에 따라서. 네. 아이의 네. 특성, 개인적인 특성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교성이지 못하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몸을 잘 안 움직인다든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인 경우에 심심한 걸 조금이라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주도적으로 자기가 놀이 경험을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만나면 오히려 물 만난 고기로 안 움직이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스마트폰으로 그 세상으로 쭉 들어가게 되겠죠. 내 아이가 이런 성향이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네요. 네. 그게 이제 그 뇌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활동적인 거에도 많이 미칠 거예요. 그 건강적으로. 그렇죠. 좋지 않은 영향이. 예, 일단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비만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운동하지 않으니까요. 그 안 좋은 것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걸 하지 않죠. 스마트폰은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떤 꼬마한테 책을 줬더니 책 읽기를 할 때 꼬마가 그걸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네네. 스마트폰 보던 습관으로. 누르면 이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애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그림책 보고서 이렇게 늘린다니까요. 안 늘어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런 재밌네요. 그것도 아이들이 요새 그거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술 빼라고 했는데 이젠 스마트폰 빼라고 하겠네요. 그럼 재미없네요. 재밌어. 그 스마트폰의 자극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근데 강한 자극을 계속 이제 받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없으면 이게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이거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팡팡 튀는 게 안 나타나면 괜히 불안해서 자극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안 튀면 선생님이 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소리를 꽥 질러요. 그러면 선생님 반응이 오죠. 옆에서 한 대 툭 쳐봐요. 그러면 이제 2대 날라오죠. 그 주변이 막 산만하고 뭐가 와야 자기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품행 장애라든가 조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반작용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지금. 네네네. 할리 씨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일단 챙기나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도 보고 사실 잠 자고 나서 새벽 2시, 3시, 4시에도 한 번씩 봐요. 샤워하면서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고 샤워도 하고 재밌는 뉴스 듣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듣게 돼요. 그리고 샤워해서 안 나오게 되고. 혹시 그럼 끊어보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제가 그런 노력을 왜 하겠습니까? 괜히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좀 많이 나누는데 네. 잠깐만이라도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로버트 할씨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 인생에서요? 아니면 아니, 스마트폰으로서. 인생에서는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에서는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먼 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영상 통화할 수 있다는 거. 영상 통화. 우리 부모님하고도 영상 통화. 그러니까 항상 연락 끊을 일이 없는 거라고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세면하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담아놓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들이 많거든요. 노래 들으면서 세면하고. 네. 조금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권장희 소장께서도.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뭐 주로 많이 이제 강의하는 일을 하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KTX 비행기 모든 그 예매를 여기서 다 하고 결제 다 하고 인터넷 뱅킹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니까 주로 그런 일을 많이 쓰죠. 아무래도 교통 쪽으로. 이영철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어떤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요. 저는 이제 그 카메라 기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제 기분을 좋게 하는 이제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 혼자 다이어리 쓰는 거니까 저의 좋은 점을 한 5가지쯤을 쓰는 거예요. 예쁘지, 똑똑하지, 말 잘하지, 강의 잘하지,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면 저 혼자 이제 자뻑 공주죠 스스로. 근데 그렇게 되면 제 기분이 좋아져요. 아유, 뭐 바람직하네요. 네. 저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예? 추위를 많이 타는데 가끔 통화 오래 하고 나면 이게 뜨뜻하잖아요. 겨울에는 그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고 진짜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나 스마트폰이 따뜻해진다는 건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불편한 분하고 같이 탔을 때 진짜 고맙죠, 이 스마트폰이. 뭔가 근데 요즘엔 저희 후배들도 엘리베이터 저랑 같이 타면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대로 당하시는군요. 네. 다시 말이죠. 우리 또 중동 얘기로 또 이렇게 좀 돌아와서 우리 제작진이 대기실에서 뭔가 답변하라고 종이를 이렇게 줬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이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모두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 15가지 문항에 이제 답을 하시고 점수를 매겨서 중독 지수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점이 이제 60점 만점이고요. 40점 이상이 되면 좀 잠재적 위험 사용물인데요. 점수 궁금하시죠? 권장희 소장님 19점. 역시. 그죠? 본인이 좀 많이 피해갔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답변에서. 자, 이영철 소장님 27점. 27점. 네. 그리고 저는 31점. 31점. 점점 올라가는데요. 40점은 안 넘어갔어요. 이용렬 선생님이랑 우리 로버트 할리 씨랑은 누가 높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말도 안 돼요? 현장실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훨씬 더 많이 쓰대요. 만점 아닐까요? 두두두두둥. 야, 자,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용렬 씨 42점. 어우, 42점. 그렇네. 네네. 네, 그리고 야, 로버트 할리 씨는 조금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1점. 51점. 네, 오실 축하합니다. 아이고, 1등 하셨어요. 51점. 매우 그렇다만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매우 그렇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서 한 6가지 정도가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들 사이에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저 방청객으로 20대 대학생들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이분들의 테스트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지금 열심히 채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4천만 명이라고. 4천만 명.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격렬히 아끼다 보니까 정말 네. 웃지 못할 여러 가지 풍자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사진인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바마 대통령 내외 그리고 딸이잖아요. 둘 다 네네. 공식 행사 참석 모습이에요. 2009년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지가 않을 때니까요. 다 앞을 보고 이제 뭔가 소통하고 듣고 경청하는 분위기인데 2013년을 보면은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러네. 네. 대통령 가정이 다 그런 거네 지금. 네.
근데 야. 우리 뭐 카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야. 지구 멸망 2초 전. 네. 그런데도 좀 신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인증샷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 인증샷에 네. 이게 또 습관화가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든 계속 그냥 인증샷부터 찍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 스마트폰 디지털 치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기억하고 계셨던 번호 개수가 있으시잖아요. 집 번호며 네네. 친한 친구들. 네. 자, 몇 개 기억하세요? 내가 스마트폰 보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전화번호. 지금 저는 집사람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우리가 기계로 인해서 뇌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그냥 우리가 단축키 누르고 사람 이름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뇌를 쓰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쓸 수 있던 여러 가지 계산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쓰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주산학원 많이 보냈죠. 산수, 바둑 같은 것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뚝뚝뚝 누르고. 두드리면 다 그러죠.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뇌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종합적인 능력, 학습력이 점점 떨어져서 일찍서부터 치매가 올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게 맞죠. 그런데 또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때문에 네.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조금 더 활용을 좀 많이 하면 뭔가 뇌를 더 사용해서 네. 치매 예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뇌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 종합적인 능력이 돼야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건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들 동화책을 글자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림이 있고 글자 몇 자 안 되잖아요. 그걸 다시 읽으시고 나서 읽으셨던 내용을 손자, 손녀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시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그게 고스톱을 치셔서 이러고 이렇게 하셔서 점백하셔갖고 열 받으시고 얼마 안 되는 돈 그러면 혈압만 올라가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되고요. 책 읽으시고 책 기억하신 걸 다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할리 씨는 어떻습니까? 혹시 디지털 치매 지금 얘기 좀 나눴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집에 비밀번호 있잖아요. 네. 그 비밀번호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폰 빌렸는데 번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치매인 줄 알았는데 이젠 디지털 치매인 줄 아니까 괜찮네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아까 유모차 거치대 얘기해 주셨고 스마트폰 거치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게 하려고 스마트폰 보여주시는 어머님들 있으시죠? 그 영유아기에는 사실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부모님들이 잘 만들어줘야 그 일종의 인생의 기초를 놓는 것인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네. 영유아기에는 네. 우리 어머님들이 한 10살 이전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 안 쓰고 아이들 눈빛을 보고 같이 네네. 반응하고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슨 그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 중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신 영광의 주인공들이 몇몇 분이 계셔서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하나 잠깐 주시면 제가 얘기를 잠깐 한번 나눠볼 텐데 물론 중요한 거는 로버트 할리 씨보다는 낫습니다. 윤재영 씨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윤재영 씨. 축하합니다. 나하고 같은 점수예요. 그 오늘 좀 심각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제가 중독 이거 불릴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만지고 있는 게 너무 싫은데 싫은데도 계속 만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다른 글자들을 나도 모르게 누르면서 내가 원래 뭘 검색하려고 했던 것까지 잊어버린 적 혹시 없으세요? 네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있죠? 네. 저하고 같은 점수예요. 이따가 차 한잔 해요. 이번에는 우리 윤정희 씨보다 점수가 조금 높습니다. 네, 43점을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느끼셨어요? 내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든가. 중독이 아닌 줄 알았는데 로버트 할리 씨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로버트 할리 씨도 좀 고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재치 있었어요. 네, 뭐 간단합니다. 로버트 할리 씨하고 같이 입원하시면 돼요. 자, 한 분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7점을 맞으신 한정수 씨. 그 앞에 계시구나. 네. 내가 내 스스로 나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데 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 알림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스마트폰을 확인해보고 내가 이걸 볼 이유가 없는데 왜 꺼냈지?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 없지? 불안한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좋아요? 애인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은 제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여자친구가 더 좋습니다. 네. 남자로서 똑바로 얘기하세요. 스마트폰 훨씬 더 나아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 네. 자, 끝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그 수구리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예, 저도 이제부터 앞으로는 그 땅만 보지 않고 이제 앞을 보면서 주변 환경도 보고 그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말이죠. 그 디지털 기기 편리한 점, 좋은 점은 살리면서 적당히 사용하는 거, 이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스마트폰과 멀어지고 또 중독에서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요걸 우리 마무리 삼아서 두 분이 조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이용철 선생님께서. 집안마다 가정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사용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일정한 곳에,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은 일정한 곳에 엄마과 아빠가 함께 두는 것. 밤에 11시 이후 혹은 12시 이후가 되면 우리 집은 스마트폰이 꺼지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갖고 가지 않는 것.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삶의 그때그때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here and now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폰은 사실 전화기가 아니에요. 고성능 컴퓨터,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기계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하여간 손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중독 방지 앱 같은 것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리투지, RE2G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치하면 부모님 스마트폰과 자녀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합의해서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양을 약속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투지폰이 되는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약속을 자동으로 지키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뭐 상황이 좀 심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아까 그 설문지 우리가 했던 그 정보화진흥원에서도 가능하고요. 여가부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이런 모든 곳에서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윌센터라고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만 직접적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료 상담 기관이고 국가에서 하고 있고 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로버트 할리 씨는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가서 또 만져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다짐하기로 했어요. 예. 우리 권창희 소장님한테 핸드폰을 그냥 드리고요. 2분 뒤에 주세요. 오늘의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요.
스마트폰 중독 탈출. 접속보다 접촉이다. 어떻습니까? 매 순간 버릇처럼 스마트폰을 켠 채 접속하기보다는 좋은 사람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요. 만남을 약속하는 접촉을 넓혀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성구를 우리는 김일성이 만든 줄 알았지 세상에 세종대왕이 만든 줄은 몰랐어요. 나 이순신. 나 전라도 이순신이야. 화포에 불을 당겨라. 화포에 불은 사자붙이 당겨버려. 세종대왕께서 10여 년간 비밀리에 연관 끝에 구, 거, 고. 야야야. 잠깐만 이거 안 할래 얘.